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시작부터서 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접어들었으며, 오늘부터 미국은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는 산타랠리와 안도랠리가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정말 많은 증시 이벤트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산타랠리는커녕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인데 과연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안도랠리와 산타랠리가 찾아올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급락장이 이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마이너스 1.52%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0.18%로 마감이 되었죠.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을 찍고 3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연설 내용을 보시면은 드디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연설 덕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41%나 상승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한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25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코스피가 연말에 산타랠리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 8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2조 원 이상 계속 한 달 내내 매수를 했어도 코스피 지수가 2500 근처로 가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패대기를 쳤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동화가 있으니까 아예 코스피가 2600 근처까지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을 보여준 다음에 싸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여러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나오기 전에 3일 동안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또 오르기를 바라는 거는 정말 비양심적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한국 증시에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00원대부터서 코스피를 이렇게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가면은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이 되죠. 물론 저 자금들은 공매도 상환 자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금들이기도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도 나왔고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7만 전자 가자 하니까 다시 5만 전자로 보내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희망적인 뉴스만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워렌 버핏이 TSMC 반도체주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뉴스 보고 삼성전자도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과 중국에서 드디어 제로 코로나 방역을 완화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행복의 돌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6개월 전 영상 제목이 뭡니까? 상하이 봉쇄 완화 증시 상승 랠리가 시작될까? 저 때 영상과 그리고 그 앞전 영상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지금 2600이지만 2400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차라리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에서 손을 놓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랑 이슈도 똑같고 그때랑 지금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를 했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병원을 갔다 오고 장을 봤는데 그다지 싸우고 싶지가 않죠. 왜?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뭐할로 열심히 매매를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는 모습만 보여졌죠.
그런데 말이죠. 이날은 공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왜냐? 저는 2,500선에서 뚫지 못하고 막 횡보하거나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지수가 2,500 근처에 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친 듯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지수를 급등을 시켜놓고 아침에 갭을 이렇게 빵 띄우면서 종목별로 10% 20% 올려놓은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종가 직전까지 계속 팔아버리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2,500에서 밀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매수 매도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자기 대주라고 써져 있죠. 단 한 번도 카카오뱅크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지난번 9월 29일 날 카카오뱅크를 매수했다가 이렇게 손절한 뼈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실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이 실행이 되었고 카카오 서버에 화재가 발생되면서 그냥 지옥을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여기서 손절하고 나와서 다행인데, 이때 아침에 잠깐 올랐을 때 제가 들어갔다가 손절을 종가에 때려서 다행이지, 종가까지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버텼다라면은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을 봤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오를 때도 미쳤어요.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하방 VI를 찍어버리는데, 이게 하락폭이 너무 커서 하방 VI가 걸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밑으로 하방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교훈이 있죠. 카카오뱅크는 변태 같은 종목이다. 한 예로 카카오 그룹주의 빈살만이 8천억가량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잠깐 갭을 띄우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자, 정권이 바뀌고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특별 세무조사. 저는 여러분 7개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는 카카오는 특별 세무조사와 그리고 국회 청문회 맨날 끌려가던 그런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정권 때는 국회 청문회를 제외하고 특별 세무조사라던가 카카오 관련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국회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만든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사업을 침해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2대 주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블록딜을 할 수 있는 위험성과 우리 사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39,000원을 뚫기는 매우 힘듭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블록딜을 진행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투증권에서 금융위원회에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저게 실행이 되면은 카카오뱅크를 블록딜에서 시간의 대량 매매로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봤자 요 정도고, 내리면은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아주 아슬한 상황인데, 이 녀석은 방금 말한 것처럼 호재 뉴스가 나오면 아침에 갭을 띄우고 패대기를 칩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대량으로 발생이 되고요. 오히려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밑에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과 정반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코스피 종목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호재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카카오페이야 카카오뱅크로 올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장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314주라 공매도가 칠 수 있지만 장중에는 이 녀석은 거의 공매도를 칠 수 없어요. 반대로 카카오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게 뭐다? 이 녀석은 변동성이 별로 없다. 지난번 CPI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도 15%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그 뒤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원위치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하루의 변동폭이 1%에서 2%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병을 떨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28,150원을 찍고 개인들 꼬셔놓고 밑으로 싹 뺐다가 올리는 척 하면서 내려꽂고 그 다음날 올렸다가 다시 내려꽂고, 이런 패턴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질려버리게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8,000원부터서 저렇게 내려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는데, 와 정말 내 소신대로 해서 다행이지, 남들처럼 뭐 코스피 2,500 가면서 안도랠리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쪽에서 나도 뛰어 들어갔다라면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겠죠. 특히 요즘 네옴시티 관련주라던가 이런 사우디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주식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빵 나온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려버렸어요. 이게 플러스 15%까지 올랐는데 이틀 동안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안도랠리, 사우디 수주 이런 뉴스 듣고 주식 사다가 여러분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동신건설처럼 무슨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6%였지만 그 다음날 마이너스 5.36% 하락했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상승분 모두를 3일 만에 다 반납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거 한 번 당해버리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혹은 20%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15%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날에 플러스 1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6%로 마감. 아까 DL건설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고 비슷한 하락을 같이 보였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때려 맞아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증시 최고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나중에 상승장이 와도 그냥 계속 물려 있어서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 이렇게 FMC 회의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은 보통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도랠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하고 반대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대응을 해줘야죠. 미국의 FMC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12월 13일부터서 14일이죠. 그리고 12월 13일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지난번처럼 또 한 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패턴을 3번이나 나오게 해줄까요? 지난번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최소폭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느려졌다. 이 핑계 갖다가 올랐지만 이번에도 또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아니요, 그러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뉴스가 또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받나요? 이미 12월 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말을 했기 때문에 CPI 지수는 선 반영이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고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주식의 본질인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느려진 다음에 시나리오를 꼭 생각해 두셔야죠.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먼저 생각을 해 두셔야지 FMC 회의라던가 혹은 CPI 지수 발표는 그 다음 일입니다.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2,500을 넘기보다는 요 2,500 근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면서 장난칠 가능성도 높고, 내일 당장 2,400이 깨질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 두셔야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한 2% 정도 빼주고 하이닉스만 1% 빼줘도 코스피 2,400 내일 깨집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 축구를 보니라고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HTS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요게 하나 음봉이 더 있는 게 지금 차트에 안 나와 있거든요. 원래 한국 증시가 3일 정도 빠졌으니까 내일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낮에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내려갔지만 환율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한국 증시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이틀 연속 매도를 했는데 내일도 한번 더 던질걸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위에다 공매도 치고 그냥 밑으로 쫙 하면서 종가에 빼버리는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6만 원은 지켜주겠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6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사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보다 이렇게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이 녀석 하나 갖다가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크게 시켰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시키면서 이렇게 거의 한 달에 2, 3일을 제외하고 계속 상승만 나왔어요.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는 저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보다는 약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펜오션이 정말 잘 나갔는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5% 이상 상승이 나왔고 종가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플러스 4.0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라던가 스펙주 혹은 품절주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그렇게 쏠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음봉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몇 프로 빠졌다? 0.62%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아시아권 증시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상승했으니까 아시아권 증시에서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산타랠리라던가 안도랠리가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런 헛소리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고 있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처럼 쇼커버링이 나온 종목들도 이제는 크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코스피 200 종목이라던가 코스피 150 종목에서 이렇게 쇼커버링이 발생되면서 대차 상한을 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 말도 안 되는 수급은 무언가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산 게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은 6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한두 달 잠깐 반짝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한두 달은 그냥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는데,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쇼커버링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배당이 없는 종목,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없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거의 5.6%나 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없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오늘 이렇게 16%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뭐다?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죠. 자, 여기서 로카 모빌리티는 뭡니까? 롯데카드의 자회사 중 하나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티머니 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한국 교통카드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카카오페이 자체가 이렇게 적자투성이인 회사란 말이에요. 얘네가 쟤네를 인수한다고 해서 뭐 실적이 잘 나오기보다는 당장 뭐 부채가 쌓이거나 혹은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만 보이지, 카카오페이 자체가 이득이 될 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1.12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야, 호재 뉴스 딱 띄워놓고 추가 상장 뉴스가 몇 시에 나왔습니까? 5시 10분에 나왔어요. 카카오는 여러분 카카오 모빌리티라던가 여러 가지 회사를 또 분할 상장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카카오 지주사라던가 카카오 관련 종목들은 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아주 연병을 떨 텐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이렇게 뭐 카카오 관련주를 사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카카오뱅크 공매도를 전부 다 청산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카카오 공매도 청산 내역이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카카오뱅크도 카카오페이하고 똑같이 12월 2일날 추가 상장 뉴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나왔어요. 보통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추가 상장 뉴스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내려야 되는데, 이 카카오페이라던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찜찜해서 지난주 종가에 던졌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서 카카오페이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쎄한 느낌이 틀리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카카오페이가 막 이렇게 16% 급등하니까 나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뱅크가 못해도 28,150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틀 전에 28,150원까지 꼬셨다가 던졌으니까 오늘은 이걸 뚫어주고 이번에는 28,150원이 아닌 28,500원 근처까지 꼬시고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달에 여러분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을 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8%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와, 지난번처럼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동반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카카오페이는 못해도 20%가량 상승이 나오겠고 카카오뱅크도 못해도 10% 이상 상승이 나오겠구나. 아니 여러분 장 초반부터서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들어오니까 절대로 빠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28,000원은 돌파하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었지만 딱 11시 반이 되니까 프로그램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변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를 보세요. 28,000원이 아니라 27,950원까지 꼬시고 종가는 27,400원이야. 모두가 28,000원 이걸 못 돌파할까? 거래량이 이거보다 이게 더 지금 많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설마 이걸 못 뚫을까? 못 뚫더라고. 저는 여러분 어제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병원에 간 것도 있지만 얘가 28,000원 넘어가고 위에서 공매도 칠 생각을 했지 얘를 장중에 살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어제 뭐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저런 종목에 뛰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을 잘 잘 수가 없겠죠. 축구 보고 자려고 했는데 다우하고 나스닥 보니까 아 씨발 이게 뭐야. 미국의 금융주들이 이렇게 다 내렸네. 아, 내일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골드만삭스 오늘 마이너스 2.38% 하락을 했고 모간 스탠리 역시 오늘 마이너스 2.49% 하락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은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면은 다우지수라던가 나스닥 지수가 내려도 보합이라던가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 뉴스 때문에 전 세계 증시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다우와 나스닥도 1% 이상 하락이 나왔고 또 환율 역시 이렇게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한국도 뭐 은행주라던가 대형주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기보다는 지금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계획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일 또 중국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나 안 쏠리나를 잘 봐야 되는데 그나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종목이니까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지고 호가창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인데 동전주인 뭐 형성그룹 이런 애들은 못 건드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잠깐 시세 주고 그 다음부터서 계속 쫙쫙 빼버리는 아주 지저분한 종이고 3월 4월 상패 시즌 들어가면 상패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종이고 중국 회사니까 당연히 재무제표도 믿을 수가 없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에 적자가 없다? 그냥 이거 자체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아니 크리스탈 신소재라던가 형성그룹 중국에 본사가 있는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라던가 혹은 유상증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 이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관광주, 화장품주 그리고 영화 관련주 이런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온다? 유상증자 때립니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또 11월 22일 날 유상증자하고 추가 상장 때렸죠. 아,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짜증나고 막 화가 나. 아니, 지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몇 번 때리는 거야. 여기서도 권리락이 나왔다라는 건 지난번에도 유상증자를 때렸다는 건데 주가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유상증자하고 추가 상장해. 와. 아니 6개월 전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저런 종목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제주항공 똑같이 유상증자하고 똑같이 이번에 또 유상증자 추가 상장. 추가 상장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지난주 영상에서 말했던 이 웰크론 한택이 생각나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전환사채 악재 공시가 나왔을 때 시간의 하한가를 가려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했고
저는 6,360원에 전량 매도하고 나왔어요. 언제? 11월 25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을 목표가로 삼았고 거기서 익절을 하려고 했으나 금요일이고 월말이고 찜찜해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갔나요? 7,490원. 와, 저기까지 안 팔고 버텼으면 못해도 수익금이 100만 원이 넘었겠네. 근데 못 버티지. 왜? 그 당시에 웰크론 한택은 단일가 매매였으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12월 8일 안에 탈출을 해야 되고 또 단일가가 풀리는 순간 급락이 나온다. 단일가 풀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17% 급등시켜 놓고 바로 뺐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희망을 주면서 그 다음 날에도 7%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3%, 그 다음 날에도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려는 척 해놓고서 빼고 요 날은 7,000원대를 또 한번 돌파시켜 놓고 위에서 쫙 빼가지고 이틀 전에 만약에 웰크론 한택을 샀으면 지금 몇 프로의 손실입니까? 이틀 만에 20% 손실. 여러분들이 저기까지 버텼으면 얼마를 먹었을까라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또 들어가가지고 꼭대기에서 물렸을 때라던가 혹은 욕심부리고 익절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악재 공시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27일 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양지사를 익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게 보시면은 11월 27일 날 장이 마감된 다음에 요 양지사의 주가 조작을 한 83년생 김모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악재 기사가 나왔거든. 그런데 저런 악재 기사가 나왔는데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양지사를 탈출했어요. 그런데 양지사는 12월 28일 날 갭이 뜨기는커녕 장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15%로 마감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상승이 나온다? 일단 주식을 팔고 보세요. 왜? 그때 팔면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지만 만약에 저렇게 양지사처럼 마이너스 10% 15% 빠져버리면은 손실이 너무너무나 커져. 굳이 저렇게 악재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내 종목이 본전에 왔거나 탈출 기회를 줬으면은 그때 일단 나가는 게 좋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무슨 사우디 원전 수주다 뭐다 하면서 뉴스 한번 띄우고 17,000원 넘었어요, 한번. 17,000원 넘어가면서 17,000원대 물리신 분들은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자,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처럼 막 여기서 버텼어. 버텼으면은 본인이 탈출 기회를 줬는데 3일 동안 탈출을 안 해가지고 결국 이제는 16,000원대가 깨지려고 하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막 찌라시 뿌려가지고 한번 위로 빵 올린 다음에 또 유상증자 뉴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탈출 기회를 여기서 한번 줬단 말이야. 여기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나갔으면 됐는데 유상증자가 시작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악재 뉴스가 나온 다음에 지난주에 또 지하층을 형성하면서 지옥으로 갔죠. 아니 지난주에 여러분 진양곤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한다는 뉴스 때문에 HLB가 저렇게 3일 동안 11% 이상 내렸거든요. 정말 웃긴 게 여러분 HLB 같은 경우에는 3천억 가량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신주인수권을 배정을 받잖아요. 그 신주인수권 배정 주식을 장내에 전부 다 팔았어. 그래서 진 회장은 5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고 또 자녀들 역시 HLB의 지분을 0.01%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받은 신주인수권을 모두 장내에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했다. 보통은 유상증자를 하면은 대표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야,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진양곤 회장은 역시 짱인 것 같아요. HLB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을 너무너무나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HLB 못지않게 위메이드 역시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믹스 코인이 상폐가 되니까 뭐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 위메이드가 저렇게 당당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허위 공시를 했으며 그 허위 공시를 한 코인을 전부 다 매도를 해서 뒷돈을 챙겼잖아. 그리고 정말 괘씸한 게 위메이드 보고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유통량을 계속 변경하면서 제출하면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방을 놓으면서 내용을 계속 수정하면서 뒷돈을 챙겼죠. 그래서 저는 무슨 용기로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한지도 모르겠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한가 갔을 때 탈출 못하신 분들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냥 손절 때리고 나와야지 얘네가 무슨 법원에서 가처분해서 승소해가지고 위로 막 상한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거 뭐 승소해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꼭 위메이드 뿐만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막 반등 나와가지고 살짝 탈출 기회를 줬을 때 주식들 탈출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약손절을 하거나 손실폭을 최대한 줄여서 탈출하세요. 지금 탈출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시나리오를 짜고 이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홀딩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안 나오면은 지난번 요거처럼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특히 호가창이 얇고 평소에 거래량이 잘 안 터지는 종목은 무조건 빨리 탈출해야 돼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막 상승이 나와도 호가창에 호가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큰 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던질 수 없잖아. 물론 시간의 단일가에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아침에 이 녀석 갭 떠가지고 막 여기 혹은 여기 근처까지 가면은 여기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탈출해야지. 이게 또 상한가 가가지고 또 한 번 랠리?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물론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저런 잡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경우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간에서 요즘 갭 띄우면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빼. 와, 시간이 벌써 오전 8시 25분이 됐네. 이거를 어제 오후 4시부터 만들었거든. 근데 중간에 만들다가 축구 봐야 돼가지고 잠깐 자고 일어나고 축구 보고 지금까지 시간 소모를 너무 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뭐 지금 미국 증시가 깨졌지만 우리나라도 어제 깨졌으니까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등 나왔다고 해서 막 또 돈 싸들고 증시에 뛰어들고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좀 들어왔지만 그동안 사놨던 주식들 다시 다 팔면서 또 빼버리면 여러분 진짜 답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자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